안녕하세요. 황민수입니다. 한 오랜만에 뵈서 얼굴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약 7년 전에 광화문에서 국민적인 백악관자 신평전을 내고 나서 많이 벌써 7년 전.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모리천강 지구의 전모를 모린천강 지곡의 전모를 또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린천강 지곡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요 보시는 이 영인본입니다만 대한교과서 미래N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324호가 그렇습니다. 근데 선대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영구 기증 명목으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린천강 지곡 상권, 상중하 3권이 가능이 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중하고는 아직까지도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권에 실려있는 모린천강 지곡이 총 194수입니다. 보시면 이 후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원교천가이긴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같이 만들어졌는데 1447년에 완간이 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처님의 일대기인 석고상제를 전 24권을 먼저 간행하고, 그것은 사문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27권의 경전을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먼저 사문으로 24권의 부처님 일대기를 만들고 나서, 이건 우문입니다. 노래로 583수를 부처님 일대기를 8정도를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그러면 완전히 앞으로 이 노트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은 가까이 오세요. 제 옆으로 오세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인가요? 지금 이 책이 지금 남아있는 석고상제에 대한 연구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타 여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권을 간행했는데 아직도 10권이 석고상제 초간본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석고상제 본 11이 리움박물관에 있다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로 기증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가 성리산 복주사 복천암 동편 언덕에 놓쳐져 있는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후보입니다. 해각존자 신미께서 한번 뭐랄까요? 넥스트. 예, 지금 이 보고 계신 것이 해각존자 신미께서 지금까지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이나 또 혹은 불교 사전 등에도 지금까지도 생물연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추적을 해서 해보니까 1403년에 나셔가지고 1480년까지 생전에 계셨던 그 스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요것은 뭐냐면, 보순대덕들을 모셔서 기리는 노래 속에 이 어른께서 나이 이미 70하고도 8배, 그러니까 우리 앞서 나무해변을 모시고 또 무학자초를 모시고 하모나 특동교화를 모시고 그 계맥 속에 있습니다. 이 해각존자 신미께서 호칭됩니다. 해각존자 신미의 당은 수암입니다. 표현할 숫자 바야암자. 충북 영동이 고향이신데,
이번에 이 내력들이 왜 이 훈민정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이 원천강 지곡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세종께서 만들었다라는 게 앞세워 가지고 지금까지도 세종작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을 제가 훈민정음에 기를 쓰고 나서 또 한 7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583수라는 오리천강 지곡의 전 본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석고상절이 똑같이 1447년 세종 29년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것을 세종께서 보고 여기에서 노래를 583수 노래를 따라서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촛불 집회 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세종대왕 앞에서 그렇게 목마르게 촛불을 들었는데 들고 계시는 책 한 권 있더라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무슨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대왕께서 왼손에 들고 계신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그 책이 두껍길래 저는 깜빡했어요. 그래서 세종회관 문화회관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24쪽. 이걸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다 나눠줄 거예요? 아, 저쪽 쭉 돌릴 거예요. 제가 이 슬라이드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요 24쪽이 소리 방언과 이어 서로 달라 소리 있고 글자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하루아침에 만든 저 신공에 버금가는 솜씨 조선 땅 천고의 어둠을 밝혔다. 요 파트를 딱 열어. 조선 땅 천고의 어둠을 밝혔다라는 결왈 페이지를 펼쳐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동상을 만드실 때도 상당히 조각가가 고심참담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 갖고 오세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제가 추적을 하다 엮여는 잠시 빠집니다만 단 한 군밖에 없다 이런 거 알고 계시는 상주본이라고 하는 훈민정음 대입기 아직도 공권력이 검찰공화국이 나라에서 그 책 하나를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안동 광사 복장에서 틀었다는 것까지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도굴꾼이 공주 감옥소에서 수감 다른 처리를 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가 MBC 방송에 내 고향 6시 뉴스를 타고 베이키가 깝니다. 이게 진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달라. 근데 그 베이키도 엄청 온 거거든요. 베이키도 조씨라는 이 헌책을 판매하는 양반 집에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그 전전날 마침 비가 와서 이 배짝 위에다가 그 부인이 말른다고 빼놨는데 다른 책을 사면서 이 책을 사면서 33쪽밖에 안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요걸 그냥 다른 책에다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끼워 넣고 들고 와갖고 10년을 다락방에다 재워놓고 오픈을 안 시켜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찾다가 마침 이 서지 전문가인 남곤희 교수와 이상규 교수 경북대 두 교수님에게 자문을 해달라 그러면서 MBC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제일 먼저 훔쳐 나왔던 도굴꾼이 저 광사에서 들어왔다. 광사에서 스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실 때 새벽 2시에 개에게 마치 약간의 비계가 개를 넘어뜨려 놓고 큰 망치를 들고 응진전 안으로 들어가서 큰 부처님 엉덩이를 깎아 까지 얘기가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고 그 책을 조씨한테 팔았다. 다른 귀진볼인 줄 모르고 여기서 지금 우리 대종고 서한이라든지 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발행됐던 무수한 불전들이 복장 속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귀하다라는 것은 먼저 팔고 묶어서 조씨로 넘어갔다가 조씨도 모르고 그 틈사에 끼어 있어서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33쪽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증 해례본 또한 안동에서 1941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하지만 첫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송 정필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해서 넣었는데 보호자를 해 넣으면서 또 그 나라말씀 등록에다가 문자로 서로 삼았대는 할 따람입니다 할 때 어조사 귀자를 어조사 일자로 바꿔서 잘못돼서 나왔는데 저는 그 또한 부처님 복장 속에 있던 국민정 해례본이 세상 속으로 나와서 의시시방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닌가 계속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 복장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안동 광흥사가 1461년 세조가 관경도감을 만들고 전국에 5대 군사를 둡니다. 그 군사를 두는데 안동 광흥사가 경상북도의 관경도감의 총책이었던 절이죠. 그 절에 이 전하는 얘기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면 판골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경판들을 많이 찍고 갓하고 보관해뒀던 거기 일부 남아있던 것들이 그때 해방되고 나서 다음 해에 동아일보에 기사 하나가 또 올라옵니다. 3박 4일을 탔다. 야소교들이 이 사탄이 있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라고 해서 불을 질러버려서 3박 4일 동안 깜나고서 탔답니다. 그때 오인석보 판본하고 훈민정음 해례본 판본도 불에 탔다는 기록이 동아일보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동 광흥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판본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사라졌고, 근데 그것이 복장 속으로 들어와서 남아있던 것들인데, 그 이후에 동종 스님이 그때 주술에 있을 때, 겁이 나서 다른 부처님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명부점에 있는 분들을 죄다 입회하에 개복을 합니다. 박스로 20박스가 넘게 나왔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원인석보 본 21 초간본이 나옵니다. 초간본 그뿐만 아니라 선종명가지부터 시작해서 대종고 또 그 기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를 관통하고 흐르는 이 대표 경전들이 많이 복장 속에서 나왔는데 세 분만 탈출당했더래요. 그 세 분이 도굴꾼들인데 물어보니까 영라대학 책을 들고 있는 부처님은 제일 먼저 타기 싫어합니다. 복장을 타는데 그 세 분은 비어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손 타지 않고 있어서 그 수습을 해서 서울로 모시고 가서 보존 처리를 다 해서 지금 보존 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이요. 뒤로 오시죠. 거꾸로 가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 만원권 안에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게 용비어천가 2수 3수가 들어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면 쇠고 떼고 여러 바람이 내일은 바람의 가람이 만원권 속에 용비어천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기 전부터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가 125수입니다. 노래가 총 125수인데 이 노래를 만든 용비어천가는 목판본이에요. 펼쳐버려야 합니다. 근데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1443년도에 발표가 됐던 것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지금 말하고 바로 빼시네요. 잘 보시면 중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월 5학도라고 하는 건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사학자들이 붙여놓은 아주 장성한 이름이에요. 1월 5악이다. 산자를 붙인 일본식 네이밍이고 본디 우리 네이밍은 오봉병입니다. 5개의 봉우리가 있는 병풍이다. 임금이 따라갈 때는 늘상 그게 밖으로 나가던 안에 우리 근정전이나 임정전이나 그 정전 안에 임금님 바로 뒤에 메시고 있는 오봉병이 있고
그리고 어진을 모셨을 때도 원격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래 두셨는데, 근데 지금 이 세종의 얼굴이 세종이 얼굴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응보 화백이 지 조카 얼굴을 가지고 또 그래갖고 세종 얼굴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30년 동안 그 문화재 그 보수 조사 현장 단추 사진을 제가 지금 30년 동안 글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홍보 사기가. 지금까지도 동아일보는 홍보 장당 7,000달러래요. 그것도 뭐 동아일보니까 신동하니까 올조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이런 강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당도 오르고 있는데 막노동 일당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진난걸 여수 진난걸 갔다 왔습니다. 15만 원을 줘요 하루에. 그런데 왜 글값을 안 올라가요? 안 올리고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조사를 하러 우리 댕기면서 그 우리 건물들을 죄다 남긴 것이 보고 기록을 해보습니다. 그때 일본 놈들이 신선원전, 창덕궁 안에 선원전이라는 선원전 임금의 어진 들을 죄다 다 뜯어가지고 저 데라우치 관설 갖고 가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해갖고 싸고 써버리다가 나중에 딱 하나 말이 나오니까 창덕궁 신선원전에 14칸 하나만 남겨놨어요. 거기에 어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조선의 왕들의 얼굴이 딱 남아있는 게 영조 영민군 시절에 하나, 그 다음에 고종 철종 복종은 불타고 반만 남아있습니다. hun복본인데, 근데 그 덕수궁에 있다가 6.25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매식으로 내려가서 호련히 불타버려요. 근데 일본 놈들이 조선 고족 도보라는 그 전국의 우리 사찰들의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낱낱이 찍어놨던 친구들이 과연 어진을 안 찍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찍었다고 봅니다. 유리건판으로.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희정당, 우리 저 창덕궁 희정당 조사를 하다가 그 이당 김은호 화백이 뒤에 병풍을 그리면서 그 세조의 어진을 이모하는 사진이 한 장 나와요. 다시 그 똑같이 그냥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이모 작업을 하는 그 사진을 보고 이당 김은호 화백 후손들을 찾아서 혹시나 집에 초본이라 그러거든요. 그 밑그림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아. 이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당 김은호 화백 후손이 주셔서 집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세조의 어진 초본이 세상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찾아가고 여쭙고 그 2달 뒤인가 찾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경매가 태웠거든요. 세조 수양대군의 얼굴을 태워서 경매에 나와 경매에 할 때 저도 경매 참여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려고, 돈이 없더라도 원본을 좀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유찰이 되다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시했던 금액으로 해서 다른 이게 개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유가 돼서 그나마 다행히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그 세조의 어진을 보면 아버지 얼굴 유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세종실록, 문종실록들을 대비해 보면 수양대군이 할아버지의 성품과 얼굴을 판박이 날 정도로 태종 이방원의 너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 다 세조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핏줄이었다면 그 얼굴을 유추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종의 어진 또한 이건 국가표준영정에서 내려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슬라이드 수가 참 좋은데 이 용비어 청가가 125수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저 인사동에서 다른 공사를 하다가 활자들이 항아리 속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오림청강 지곡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표현에 금속 활자분 목화물이 아닙니다.
석포상절과 원인청강지곡은 이 책을 펴내려고 주자소에서 별도로 찍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음 활자본입니다. 제가 왜 한글에만 말을 안 쓰냐면 네임을 바꿔놨습니다. 주시진 선생이. 그럼 북은 어떻게 해요? 북을. 한글이면 문자도 아니고 글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443년 근후에 세종께서 이달의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전환이 무궁하니 훈민정음이라 했다. 라는 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호린이 세상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원인청강지곡을 보시면 정음으로 만들어 놓은데 무수한 학자들이 다 이 글자체를 꼬디체라고 그럽니다. 아주 메인목은 해도 이름을 붙여도 꼬디체라고 그래요. 꼬디체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 컴퓨터 보시게 되면 글꼴 그러지 않습니까?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글자 꼬리여야지만이 바늘이게. 지금 그냥 네이밍을 잘못해놔버리니까 글꼴 그러니까 글꼬라지가 어떻다고. 글자에 꼬리 차라리 폰트라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글꼴이 아니라 글자 꼬리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석포상절과 원인청강지곡이 세종께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1459년도로 넘어갑니다. 세종가 집권을 하고 이 원인청강지곡의 월자와 원인과 석포상절의 석포를 따서 원인석포를 개편을 합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시죠. 자, 이 보고 계신 건 뭐냐면 정간보입니다. 32칸의 정간보, 악보예요. 서양의 오데카톤보다도 53년이 앞섭니다. 이게 기록으로 문헌으로 기록된 이 종이에 기록된 악보 중에는 세계 최고의 악보입니다. 최고로 오래됐고 최초인 오선지를 타고 올라왔던 악보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32칸 정간보에 올렸던 이것이 지금 어딨냐면 이런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세종실록이 있어요. 세종실록 가지고 안 나옵니다. 세종실록 부록 안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칸칸에 32칸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대동 용명이 나라사 일마다 천부구시 용묘천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정음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실록에 용묘천가를 손으로 적었어요. 이게 활자본이 아니고 손으로 수기한 용묘천가가 이 정간보 속에 봉헌궁이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원인청강지곡 또한 이 32정간보에 태워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청강지곡과 석포상절의 감 보여줄까요? 이 화면을 좀 크게 좋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파키스탄의 부타 고행상들은 여러분 보셔도 아주 유명한 고행상인데 이 고행상과 어금보금이었던 시절인 1세기 때 아슈바고샤라는 소위 우리가 한자로는 마명입니다. 마명의 부다차리타 불소행찬의 노래가 이 부다 고행상과 절묘하게도 맞아떨어지는 평상물들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보시면 훌륭한 법을 체득하여 나와 내 것 여인은 것이니라 뼈줄기에 가축과 살바르고 이만한 표현을 쓴 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다차리타의 우리 이 불소행찬을 가만 듣다 보시면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다가 4세기 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역이 돼서 본 맛은 없어요. 본 맛은 없지만 그 본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독일 가 있는 친구인데 부탁을 해갖고 제가 지금 이 부다차리타 산스크리트어로 된 걸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입수가 안 됐습니다. 이 화면 좀 크게 보죠. 다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익산 미륵사지 서탑을
개보수를 합니다. 정보 보수를 하면서 그 1층에서 사리 장원고가 나옵니다. 사리 장원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반반이 나뉘었는데 역사를 건들지 말자. 그 우리 당대 건들지 말고 두자. 저는 그쪽이었고. 근데 이름만 되면 아는 유아무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론플레이 좋아하는 이 나대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까서 이래갖고 암암리 깝니다. 카메라 기자 하나 딱 불러놓고 오퍼시켜버렸어요. 그 안에 이 사리 장원고 안에 요 네 사리 함이 있는데 요 사리가 나오고 총 나온 분이 정확하게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판지가 나오는데 지문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게 익산리리지 서탑에 나왔던 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석보상절의 8정도의 얘기를 그대로 압축해놨어요. 그 안에 압축해놓은 것 속에 요 얘기 나옵니다. 물속의 달과 같다. 만물의 감흥하여 몸을 나타내니 물속의 달과 같다. 지금 이 달이라고 한 이미지가 이 심볼이 그러면 인도에서부터 물론 중국 또 이 실크로드는 저는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이 해양 루트를 타고도 올라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민중들의 가슴 속에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중국의 달 이미지와 우리 이 땅의 달 이미지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달이랑 실체는 똑같으니까 벌써 이 6세기 때에도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에도 이 달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민중들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쪽에. 근데 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가만 생각을 부처 세간에 나서 꾸시나가르에 가서 살이 8섬에 살을 하게 되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룸비니에서 꾸시나가르까지의 일대기를 관통으로 해갖고 여기다 딱 밀어넣었어. 이건 살이 이 장엄 기문 속에서 이 별명문인데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좀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훈민정음 해례문 24쪽에 대동청고 하루아침에 만든 저 신공의 버금가는 섬시 조선 땅 천고의 어둠을 밝혔네요. 이건 지금 훈민정음 해례문 연구했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 교수님도 국문학과 교수님이고 국문학교에 속하 계신데 왜 이 훈민정음 해례문 안에 초성의, 중성의, 중성의, 합자의, 용자에 이 해의 결활이라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노래거든요. 결활입니다. 이 결활은 성략대전 패턴에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법연화격이라는 부처님의 찬송, 개. 그 방법을 그대로 당겨와서 훈민정음 매조조 이르되 나는 요약해서 이르되 이 결자를 씁니다. 결활. 이건 심의 해각천자 심의와 수미 그 당대 고선 대덕들의 노하우가 전 훈민정음 해례문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패턴이 아니고 물론 훈민정음 해례문이 철두철미하게 주역이라는 큰 패턴을 끄고 마음 맞춰 넣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결활 쪽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소위 검색어라는 걸 가지고 고전을 보면 행간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 말을 소위 원인청강지곡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석고상절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고상절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해각존자 심의대사의 둘째 동생인 괴 김손 선생님. 근데 이게 엉뚱하게도 성종실록에 들어와요. 성종실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종께서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수용대군 집으로 나왔다. 근데 나와서 뭐라 해? 전국 천함을 전국에 있는 경전들을 천함을 수양대군 수성대군 계곡 밑에 있던 수양대군 집으로 천함을 싣고 들어와서
당신께서 경복궁에 안 계시고 실질적으로 소원왕후 신수께서 1448년 46년 3월 24일 날 국상을 나갑니다. 이 부인의 소원왕후 신수의 국상을 철묘하게도 훈민정 보급에다가 활용한 분이 세종이에요. 대자암이라는 그 원찰이 누구의 뭐냐면 성령대군 세종의 막내 동생인 성령대군을 죽고 그리고 대자리에 무덤을 만들고 태종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자암이라는 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진왜란 때 불에 타고 강탈이 되고 그 영조의 이 찌끄러기들 군들이 거기다 무덤을 써가지고 대자암터는 사라졌어요. 다음은 그 대자암터는 틀어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49제를 지내고 초제에서 막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백제를 지낼 때 단경을 했던 그 바탕이 이겁니다. 근데 이 석고상절을 가만 들여다 보니까요, 대단히 문장이 좋고 쉽습니다.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놨어요. 일례로 열방경 같은 한 대목은 우리가 지금 깨달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은 석고상절하고 원청한 기도하고 죄다 다 읽어봐도 깨달음이라는 번역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정각을 정각 그대로 뒀어요. 나는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아서 정각을 이뤘다. 저는 그 이제까지 남긴 부다의 말씀 중에 물론 열방경 속에 있습니다만 나는 단 하루도 이 방일이라는 요 한자를 게으르지 않았다. 번역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 말들이. 그리고 이 정각 속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않고 이런들은 이 우리 이제 깨달을 오자 뭐 등등 다 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면 모론 딱 이 두 단어 번역을 해줬어요. 쉽잖아요. 알면 붓다가 되는 거고 모르면 무지랑이다. 뭐 깨달음 그러는데 깨달아서 뭐 하려고? 제가 정재호 스님 하도 뭐 3000배 하고 보라 그래갖고 제가 이 개구장이 이 생각이 나서 뒷산을 타고 넘어가갖고 그 성재호 스님 한번 보려고 갔습니다. 3000배 안 하고 뒷산 타고 내려가갖고 원백 스님이 근데 시공하고 오셨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이 새끼 왜 왔냐? 가라고. 그래서 지금 무판 잡고 나갔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병께서 저 새끼 다시 불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왔으면 뭘 궁금한 게 있어. 왔겠냐? 물어라. 제가 딱 앉아 삼배 올리고 여쭈는 게 300만 하면 됩니다. 저는. 3,000불을 해치고는 아깝게 왜 3,000만 그리고 다 처리가 됩니다. 첫 기물이라서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그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오호! 첫 대답. 오 하시게 대답을 하실 줄 알고 저는 스님 그러면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오호! 지금까지 제가 무수한 스님들을 많이 만나서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제게 가장 극명하게 답을 해준 스님 못 만나봤어요. 깨달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깨달음이 이거다라고 대답을 해준 고승 대답을 저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이란 용어를 안 씁니다. 스님이라는 용어는 1911년도에 이해조가 썼던 첫 용어예요. 그전에는 스님이란 말이 없었어요. 단어 자체가 승이지. 그리고 고승대도 화상, 선사, 대답 이런 표현들을 썼지 스님이란 nin자 붙이니까 지금 머리 깎은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어갖고 도망은 무수한 깎아들이 그러면 제가 깎아줍니다. 깎아! 들었습니까? 공개순들이 맨날 어만 짓거리 좀 하고 조계 좀 사비종교라고 봐요. 사비단체. 왜? 이 땅에 두 분을 아직도 안 모시고 있어요. 종교에. 누구? 오녀선사 파괴했다고 아직도 조계종을 안 모셔. 두 번째, 만해 한용운 선사 안 모시고 있어요. 파괴했다는 건 뭐 지들은 생사를 뭐 한 적도 없어? 예?
댕기는 생선이 온 동네도 다 뿌리고 댕기는 이 봉기생들이 금강경 한 줄 아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원천강 지곡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 이 원천강 지곡이라는 제목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가부경에서 온 거야. 아닙니다. 어디서 왔느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금강경에서 된 겁니다. 법회 인유분에서 누가? 세종께서 이 석고상제를 만들 때 전 24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28경의 경전, 붓다의 일대기가 아주 팔정도를 따라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만들어 보셔서 이걸 따라 가지고 합니다. 이 원인천강 지구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하버당 특통 기와 회각전자신비대사의 스승입니다. 1414년 세종 14년에 북한 자모산 연봉사에서 금강경 5가의 서리를 발표를 하고 이 책을 1417년에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소개한 것이 회각전자신비가 읽으라고 부탁을 했고 세종께서 읽으셨어요.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넘겨볼까요? 자,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이 석고상절 본죽인데 이 활자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금 영인본이긴 합니다만 약간 축소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박물관에 있다가 국립중앙도서박물관으로 기증이 됐던 요본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전 27종의 불전, 대승경전, 사전, 논서, 위경까지 포함을 해갖고 27개의 경전을 죄다 모아서 만든 조선의 불경입니다. 조선의 불경. 우리 의천 스님께서 대장경 그 본원을 세우고 하셨던 그의 오른쪽이 대장경, 의천이 대장경이 있다면 저는 이 석고성절이 제일 처음 만든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전했다는 건 마지막 일이거든요. 물론 용비어천가가 이쪽 한조 보조 해갖고 하루시까지 태종까지의 일대기는 왕의 서사 일대기 아주 그냥 지역적인 것이 뿌리죠. 하지만 이것은 왜 이제까지 이 땅을 관통하고 왔던 민중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불교다. 이 불교에다가 새로 만든 문자를 태운다는 건 세종이 탁월한 생각이에요. 가장 빠르게, 가장 알기 쉽게 태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석고상절을 괴 김수원이 세종께 수양대군 집에서 밤낮 자꾸 출근을 경복궁 교수관으로 출근을 안 하고 수양대군 집으로 가요. 누가? 세종 해각존자 신민대사의 동생 괴 김수원. 이 괴 김수원이 당대 아주 문장가 중에 문장가였어요. 이 기억력이 얼마나 출중하냐면 일례로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세종인데 책을 한 권 하선을 받아요. 열실 기술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한 권 하사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퇴근하다가 신숙주 집으로 가요. 괴가. 괴 선생님이 가가지고 야 이놈이 내 하산 중국에서 갔다 온 책이니까 나도 빌려달라. 내가 며칠만 보겠다. 근데 신숙주 도목이 빌려줘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 빌려간 책이. 그 신숙주가 아이씨 세종께서 주신 책인데 좀 보내주세요. 집 뜯어가요. 방 안에다 다 뜯다가 다 붙여버렸어. 수약 괴 김순 선생이 집 뜯어갈 거 없어. 종이 펼쳐. 그 잘 다 써버렸어. 빌려간 책을 머리 속에다 닥지 넣어놓고 집 뜯어갈 거 뭐 있냐고. 내가 좀 빌려서 줄게. 똑같이 써버렸어. 그 정도로 이 해각존자 신비대사의 무중에 탁월한 출중한 부분이 그래서 그 열애실 기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이만테가 맞는 것 같아요.
역사 연례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백악점자 심의와 궤 김소는 옥문 고필 향대구정 그 문장으로는 거필이었다는 얘기를 연례실 기술 세조조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생존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각존자 심의대사의 스승인 하마당 득통기화가 조선조 최고의 선승이고 교와 선을 아우르는 천공이었어요. 그분이 스승이 하마당의 스승이 누구냐면 무학자초. 무학자초가 나홍해군 무학자초 하마득통 해각심의로 내려오는 이 법맥이 환상치 않은 법맥들이죠. 근데 그 해각존자 심의 스승의 함어당에 가장 교분이 깊었던 분이 외할아버지세요. 해각존자 심의대사의 외할아버지가 예문관 대제학까지 지냈어요. 이분이 82살까지 사셨는데 20원이 그러니까 장수시간에 해각존자 심의께서도 78까지 사셨거든요. 궤 김순 선생이 73. 그 밑에 동생들이 다들 이미 7수를 다 넘으셨어요. 지금도 7수 넘으면 이제 아주 제대로 사셨다 그러는데 외할아버지 이행이 중종조에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이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이 외할아버지 이행이에요. 근데 월인천강 지금에서 얘기가 잠시 옆으로 나갑니다만 주역의 당대 최고봉 해각존자 심의께서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진짜 생뚱맞게도 사육신에 난리가 나고 했던 그 장본인인 우리 소위 훈민정음 해례본의 탈학사인 박팽년의 산소문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 성균관에 입학하여 동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팽을 당했다. 이 낭중지추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아버지가 불충 불효라는 죄를 지어가지고 악살이 납니다. 12살 때인데 어떤 아버지가 왜 죄를 범하냐면 옥국은 병마 절도사였고 태종 이방원의 세자 시절 선생이었지. 아버지가 해가지고 심의대사의 아버지가 김자 흑자를 쓰시는데 시강까지 하셨으니까 세자 그분도 근데 문무를 배교를 했어요. 근데 태종인데 줄을 안 서고 정종인데 줄을 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위 경국지색이라 이건 여성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한 4명의 기생이 있어요. 그 수원 기생인데 벽단단이라는 당대 아주 그냥 막 온 나라를 그냥 막 온갖 사내들이나 사내들은 그냥 개침을 흘렸던 그 여인네를 꼭 데리고 정종에다 밀어넣어버려요. 공부를 창덕궁 안에다가. 그리고 그때 마침 할머니 상을 당한 때였어요. 그 해각존자 심의대사의 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 상을 당한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임지를 벗어나서 수원에 와서 그 벽당당이라는 최고의 그 기생을 정종인데 줄을 세운 게 감찰에 딱 걸려갖고 지금으로 한동훈이 같은 새끼인데 딱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꼰질러가지고 사업부에서 박살을 내고 불충불효죄로 걸어버려요. 불효는 그렇다 치고 불충죄로 딱 걸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때 해각존자 심의대사는 회함스러워 외할아버지가 하마당 득통 기와 스님에게로 요것은 제가 팩트가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추정. 그래서 그때 12살에서 13살 사이에 해각심의는 성균관에서 있다가 공부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이거 나왔다는 시간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하마당 해암사에 계셨어요. 해암사로 바로 보내가지고 이 천재를, 뚫셋줄의 천재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우집이라는 그 외할아버지가 호가 기우입니다. 할기자, 소자, 흑소를 타고 위에서 우리 단소를 불고 내려왔던 최초의 인물, 우리 맹사성이 피리 부는 거는 그 명언도 못 내버려요.
이분이 마지막 두문동파의 거두. 그리고 저 출산 안 했고 그 이성계하고 이성계 못 모신다. 그리고 두문동에 들어가고 두문동 거두였던 분이 태종 때 다시 불려 올라와요. 워낙 기능력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예문과 대장을 하시는데 이런 사연들이 이렇게 시질과 할줄로 엮여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훈민정음이 안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 하무단 두통기와께서 교와 선을 특히 이 규공종밀이라는 그 당나라 승려가 썼던 모든 책들을 주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작이 지금 이 현정론, 그 다음에 금강경 오가해설이 물론 이 온각경 기타 다른 온각경수 같은 경들이 있습니다만 이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친구 근데 또 하무단 두통기와께서도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친구가 죽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갖고 저 연주함 가갖고 머리 깎아버리거든요. 이게 해가 근데 하마단 붙은 기왕 22세 때. 그리고 두 어른 다 성균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학자초 그들에 잠시 있다가 이분은 우리 정지지천, 고분법장 이분들하고 거래양들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법맥은 나홍해금 무학자초 하모드통 내려오지만 지금 이 계속 보여요. 우리나라 이 불교계의 이 불조들의 이 정보가 지 입맛에 다 맞게 바꿔놓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병식 거사는 지금 어느 계급입니까? 병식 거사지 계급 뭐로 닦고 아까 뭐 털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뭐로 닦고만 그럼 거사지 기르고 수명입니까? 저 비고로입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저희 석포상절 안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이 석포상절 제일 앞에 있는데 이 팔정도를 가지고 목차를 만들었어요. 탁월한 생각들이에요. 이 팔정도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중국에 없는 변상도예요. 근데 이 유럽주니에서 옆구리에 큰 곳을 태 들어오고 우시나가르에서 쌍림 열방까지의 그 팔정도를 따라가면서 이 석고상절이 이 목차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경전들을 다 석가보, 석가시보부터 시작을 해서 요 붓다의 일대기를 따라가서 총정리를 해둔 장본인이 저걸 한문본으로 먼저 만듭니다. 한문본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 괴 김수원 선생, 해학손자 신미대사의 동생. 그러면 유자가 괴 선생이 혼자 됐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러면 훈민정음이라는 세 문자를 타고 그래서 요 8장입니다. 조금 천장 넘겨보실게요. 이 파나론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뜯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포르사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다 붙였어요. 네, 팔정도. 네, 팔상도입니다. 이 팔상 이 개념이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문 유관상, 예, 그다음에 유성 출가하고, 예, 유성 출가하고 설산 수도하고.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요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슬라이드가 작아서 여기 요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부타께서 젊은 리틀 부타가 그 고행을 할 때 머리 위에 까치집을 대놨어요. 보시면 요거 그 경전에 가장 충실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 판화고를 이 변상 우리 팔상도를 누가 그렸을까요? 근데 이게 각 권에 다 석고상전에 제 천문에 있었어요. 특히 이 설산 수도사는 그리고 그 보여드리는 까치 집이었어요. 까치가. 네, 까치 집이었어요. 근데 이 경전이 나와요. 이 얘기가. 근데 가장 충실하게 정보가 누가 꽂혀온 것도 아니고 필요하시면 우리 요 부분은 제가 우리 회장님을 통해 김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전국을 회원분들께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작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안 줘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문화재청 제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국가 기록 유산에 어느 날 갑자기 풍선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국가 세금 내가지고 못 하는 짓거예요, 그걸. 그때 우리 DJ 정부 때 진짜 국가 예산 줘갖고 이 디지털 전산화 작업을 너무도 귀한 일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원래 개인 소유나 뭐 개인 창작은 저작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거는 대개는 다 공개를 합니다. 예. 국가 전체가 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국가 출판물이나 뭐 이런 거는 저작권이 다르고. 네. 그래서 마침 이 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목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석고상제품 11이. 요걸 이건희 회장 소유였어요. 리움박물관 소유에서 서비스를 올리다가 한 10개월 올리고 나서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그 리움박물관 학예사인데 하고 진짜 심지어 접종을 하듯이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우리 한 번 접어놓쳤습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를 제가 포토샵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갖고 죄다 붙였어요. 이 쌍림열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 쌍림열관 같은 경우는 쿠시나 가르에서 수화 항막하고 그다음 노건전법하고 예 마지막에 그 쿠시나 가르 쌍림열관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파라본을 누가 그렸냐? 당대 최고인 몽구동원도를 그렸던 안경이. 이 안경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원청강지옥과 석고상절을 만들 때에는 근데 요 앞에 지금 이게 뭐냐 얘기냐면 비주얼을 가지고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비주얼 텍스트죠. 이 텍스트를 이 파라본을 가지고 요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그러면 국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교과서는 뭘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패딩은 한자분에 못 읽어요. 지금 날고 긴다는 학자들도 지금까지도 아마 김수롱 선생이 뭐 나이 60 넘어서 다시 예술에서 박사학위하고 쓴 걸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번역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역을 바탕으로 해놨기 때문에 번역하기 참 일반인들 모릅니다. 그걸 뒤쳐놓은 게 언해본이에요. 언해본을 석고상절 제일 첫머리에다가 교과서처럼 요거를 문자를 익히고 읽어놔라. 그리고 세종이 타고난 게 뭐였냐면 이거를 과거 시험에다가 밀어넣어요. 국민적인 국어 시험을 아니 벼슬을 못해. 우리나라 분들도 우리나라 우리 엄마들 진짜 편이잖아 전 세계에. 애 공부시키고 애가 입신양면 해야 되는데 이 새로 만든 문자를 못 배우면 그걸 못 보내. 과거 시험에다가 48년도에 딱 밀어넣어. 제가 좀 기가 막힌 기획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에 집어넣고 그 많은 공부를 했던 훈민지음 보내보니 왜 한 것도 없어. 지금까지도. 이게 오리석고에다 태워요. 좀 뒤에 나옵니다만 이 세조가 해가지고 피방사에 그 판본이 남아 있었어요. 6.25 때 공비 소탕한다고 이승만 쌍문의식가 미안합니다. 뒤 먹어버린 거예요. 박살나고 없어져 버리죠. 근데 그 판본이 찍은 게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보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초반부 문체가. 근데 본 일인데 이 얘기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탑골공원에 가시면 온각사 탑 있죠. 지금 수장고 속에 유리석에 갇혀져 있습니다만 그 온각사 탑의 모든 판 그림을 안견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안견이 안평대군하고 친해가지고 이때 석고상절 세종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두 형제 사이가 좋았어요. 그 기간에서 안 당했고 아주 사이들이 안평은 난 너하고 먹기 좋아. 난 뭐 왜냐하면 당대 조선의 최고의 부자가
성명대군의 모든 상속을 양장으로 들어가고 그 재산을 다 받아요. 두 번째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훈민정음회원 성분을 썼던 정인지예요. 정인지가 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얘기를 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미지가 지금 이제 찾아서 석고상들이 이 전부 다 활자를 가지고 대자, 중자, 소자, 한자는 옛날에 찍어놨던 경호자를 그대로 썼고 훈민정음으로 저 활자를 다시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이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 만든 문자를 금속 활자에다가 태웠다는 건 주자소가 지금 그 글자 발굴된 그 아니, 글자에 있습니다. 주자소는 본디 우리 충무로 옆에 충무로 극동 빌딩가 있죠. 거기가 주자소였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임진왜란 때 항아리 속에다 급하게 몰아넣고 땅에다 묻은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고궁박물관에 전시할 때 제가 가서 봤습니다. 루피 10배를 들고 가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요 연대가 어떻게 되는가 되게 궁금해갖고 제가 하루 종일 10배 넣고 들여다보면서 보니 섞였어요. 연대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가장 이른 보는 능엄경 은혜를 한자부로 1461년도에 대각신비하고 만드시거든요. 그때 찍었던 비읍순경하고 반시음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제목인 그 활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한번 보시고 이 지금 요 보시는 게 한국중앙연구원에 기탁되어 있는 이 월인천강 지고 첫 장입니다. 제 1장. 지금 이렇게 우리 영인된 것보다 원 신물 이미지 보시니까 더 또렷하고 좋죠. 이게 보시면 첫 줄은 한 줄이에요. 한 줄. 두 번째부터 두 줄이고 583수 중에 제일 마지막 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익히 배웠던 삼재 이를 가지고 훈민정음의 요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숨어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통하고 흐르는 이 삼재가 이게 이제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른들이 옛날 개구쟁이 분들이에요. 꼭 숨겨둬요. 얘기들을. 뭘 숨겨두냐면 여기다 요걸 숨겨놨어요. 삼복, 불, 승. 여기로 겉면에는 성리학의 나라요, 유자의 나라였다라는 것으로 오픈시켜졌지만 요걸 찾는 데 꽤 걸렸어요. 어딨냐면은 지금 일본 내강운고의 용감수경이라는 자전이 일제 강점기 때 털어간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복천사가 털립니다. 복천사에 보장되어 있던 용감수경 원나라어로 된 대장경을 읽어 나가는 자전이에요. 근데 그게 고려 때 우리나라 들어왔고 그것이 나홍 해군께서 지공 배워 갔었을 때 메시고 왔고 그게 조조로 들어왔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거기에 해갑존자 신미대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 용감수경이 일본 내강문고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걸 지금 고대 신병호 교수가 해외 문화재 조사할 때 가서 봤는데 오픈 안 합니다. 제가 공문 넣고 또 문광부 의원인데 부탁을 하고 쌩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안 했는데 아우가 최근에 이 간첩 때 6894 조선 침략 그식을 해갖고 간첩 때 책을 하면서 일본에 남아있는 용감수감, 용감수경 이미지 전체를 다 걔네 넘겨줘서 읽어보니 하늘천자 부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천자 안에 용감수경에서는 불법승을 삼재라고 한다라고 딱 들었어요. 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심볼과 이 비유를 아주 적절한 장소에다가 밀어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줄이 용비어천가나 어린천강지국이나 똑같이 첫 줄은 한 줄이에요. 하늘. 둘째부터 마지막까지가 두 줄, 지, 땅, 법. 셋째 줄이 승인, 석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끝내요. 그게 첫째 줄이 서울대 조동민 교수께서 익히 연구하셨고 말씀하신 전 맞다고 봐요. 이 천지인을 용비어천가의 방법으로 그대로 밀어 넣었고, 오늘 보세요. 똑같은 1447년도에 만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비어천가는 가예요. 제목이, 첫 제목이. 근데 우리 어린천강지곡은 꼭이에요. 이거 뭐겠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리면 모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노래인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꼭일까? 봤더니만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궁금하니까 하모께서 금강경 5가의 세를 하면서 가는 시고 곡은 노래다. 부탁께서 개송을 했던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아니 부처님 말씀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부처님이 말씀했지 부처님이 불러주는 거 없잖아. 근데 여시 아문도 번역이 틀려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뭔 생각이 뭔 말이냐면 여시 아문을 왜 앞에다 붙여놨냐고 하니 가만히 듣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경전을 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잡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라는 건 1도 넣지 말고 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라. 이것이야. 우리 안 하나? 내가 오긴 하다. 나 좀 나와. 안 하니 그 마지막 부시나 가는 그 강 언덕에서 물 하나 떠줬잖아요. 떠드리니까 그 하나님, 그 안 하니 그 부처님 말씀을 적었을까요? 궁금하더라고. 그거 줄 알았어. 근데 저는 그 기억력이 아무리 출중했다 하더라도 그 제1차 결집, 제2차 결집 때 분명히 저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님 저는 메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당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대장경의 창제도 그릇 창자잖아.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릇. 이 원인석과 원인천강지곡과 선보산절이 그 성의 세주가 그럽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아무리 멀리 있는 말씀도 다음 좀 적게 하나 보여주시면 요 금강경 5가의 속에서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괜찮습니다. 외외석가 문화무변 공덕을 각급에 어디다 살바리 요부터 여기까지 이 세 번째부터가 이제 부처님 일대기가 들어가는데 이 기이가요 아주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보세요. 세존 일살바 오리니 만리밖의 일이시나 눈에 보는가 미기사 보소서. 세존의 말씀 아니 오리니 천년 전의 말씀이나 귀에 듣는 듯 여기서 보소서. 천년과 만리밖이라는 그 송을 기가 막힌 노래.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일대기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서문에 대신한 세종이 소나무를 기리는 노래다. 요거는 제가 세종이 썼다라고 판단이 돼요. 나머지 이제 돌아갔을 때까지는 이 583수를 관통하고 흐르는 것들은 제가 이 오린천강지곡을 해보니까 세종께서 부서수가를 100번 읽었다. 근데 능엄경 원해를 30번 읽었답니다. 세종께서. 근데 능엄경 원에는 심의 요체를 확인할 수 있는 칠처 진심의
근본을 알 수 있는 필독서를 해갖고 세종이 서론문을 읽었고 세조도 찍어냈고 세조가 주요 전위 구결이라고 제가 최근에 잘 입수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도서관에가 있더라고요. 주역의 대가인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결코 세조는 깡패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신 게 금강경 오가의 서리에서 줄여가지고 상가회를 학조 스님이 내는데 요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원인천강이 지목이 들어있죠. 이 붓다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이름은 뭐냐? 요 속에 있습니다. 뭐냐? 금강경에서 잡아당겨 온 얘기인데 아주 제가 슬라이드가 되면 좋은데 오셔도 오신 바가 없고 가셔도 가신 바가 없다. 전 붓다의 79 평생을 이렇게 강력하게 정리한 것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오셔도 오신 바가 없고 가셔도 가신 바가 없다. 이걸 한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뭐냐면 열반경을 죽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니까 이 멘트가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려고 왔다. 붓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려고 왔대요. 전생 과거 그리고 뭐 저 극락 뭐 저 윤회 명당한 애입니다. 윤회를 하고 저 극락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금 가서 참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예약해도 못 들어가요. 있으면 그 이 땅에 난 무수한 사람들이 그 극락이 있어서 올라갔다면 지금 가서 참 못 들어갑니다. 예약해도 안 돼.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와도 오질 않았고 가도 가질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멘트가 그래서 다리 일천강을 비추네라고 하는 금강경의 일본의 핵심은 이 월인천강으로 남겨온 거죠. 월인천강. 그럼 월인과 해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해인사 해인이 있잖아. 그럼 해인이라는 레터로와 월이라는 레터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찾고 있어요. 근데 이 달을 해왔던 거, 달이 하루도 논 적이 있습니까? 하루도 안 뜬 적이 없잖아요. 그걸 석고상절 23권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아나나 게으르지 마라. 제발 게으르지 말아라. 나는 게으르지 않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게 원인이에요. 달이 하루도 안 뜬 적 없잖아요. 근데 비우잖아요. 또 채우잖아요. 우리 저 무소유, 달처럼 무소유의 전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몸에서 보름까지 그 화신이고 변신하더라도 달이라는 그 실체는 있다. 참 우리 저 국가께서 대단한 그 상징어의 대가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 보시면 이 그 간획의 원리라고 있어요. 이 기역에서 키역이 되고 미음에서 디귿이 되고 디귿에서 티귿이 되고 미음에서 비읍이 되고 비읍에서 피읍이 되고 시읒에서 지읒이 되고 지읒에서 치읒이 되고 요걸 오자를 내놔도 목으로 요렇게 쭉쭉쭉 잘못 썼던 것까지 잡아냅니다. 다음 만나 나올 때. 그리고 이 세종께서 지금 저 뭐 경북군 가지고 건의가 건진법상지 쌍문식 때문에 경북 우리 청와대 나도 계산서를 내놨는데 그 청와대 뒤편에 내국 땅을 세종이 화천하게 선물합니다. 그때 마침 이 월인천강 지역과 석고상제를 만들고 난 뒤에 세종이 백악존자 신미에게 내국 땅을 제가 선물했다고 봐요. 그래서 경북군 뒤편, 경북군 뒤에 지금 우리 청와대 오른쪽 지금 경주 남산 부처님 계셨던 그 반고 거기에 내국 땅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이게 쪽인데 다음요. 요쪽입니다. 요쪽. 예, 요쪽인데 다음요. 요게 일본에서 내국 땅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픈 안 해요. 전심 딱 한 번 했어요. 내불당을 그린 전도가 이것도 이유에 있어요. 홍라인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내불당의 실체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오픈을 안 해.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제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논문 안에 나와 있던 것을 제가 그때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제사하고 제대로 된 조기종 이 깎아들이 좀 경계만 하지 말고 이런 데 영향을 모아가지고 하면 대단한 성질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성경 때 뺏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세종께서 유훈으로 원흉무의 백악전자 심이라는 독보를 내라는 유언을 내리고 돌아가시고 나왔고, 백악전자에게 전자라는 독보를 준 것은 무학자초 이외에 없어요. 그 존자의 저 마지막 조선조에서 존자라는 직거함을 받은 마지막 장본인이 백악전자 신이었다.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게 지금 합치려고 복장에서 나온 건데 넘어갈게요. 요거 참 중요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월, 인, 석, 천간, 지고, 그 다음에 석가 요렇게 해가지고 세조가 정권 잡고 1456년에 대대적인 합편을 합니다. 석보상절하고 월인천간 지구를 합해보니까 원고집의 수가 한 2,000명이었는데 이 월인석보로 넘어오면서 2만 명가 됩니다. 10배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게 되면 정음을 앞세우고 한자를 뒤에 놓으셨거든요. 근데 다시 리턴됩니다. 이때 1450년 들어오면서 한자가 앞세우고 정음을 밑에 뒀어요. 다시 거꾸로 앞섰어요. 이게 고쳐가 되어 있고, 다음요. 여기 보시면 세종께서 어제 한 원인천강 지곡이라고 전패에다가 넣어놨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세종께서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두 전패가 있는데 금상 수양대군데 세조가 찬술한 석보상절.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석보상절을 세조인 수양대군 집에서 했다고 해서 대표 주자로 수양대군을 앞서가. 원인천강 지곡은 아버지가 책제명을 주셨으니까 어제 그렇게 해갖고 요번이 이제 전 25번인 중에 5건이 안 나왔습니다. 대단히 문장이 좋고, 그 다음에 붓다의 일대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둔 조선의 구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안에도 대단히 많은 노래 얘기들이 있는데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럼 이제까지 훈민정 해외 부분 안에 정인지, 성삼호, 박평년, 이계, 이열로, 강희안, 최한, 신숙주 이렇게 팔학사들이 국민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저는 여기 요 원인석보 안에 들어있는 이분의 이름이 국민정의 실질적인 공로자들이다. 지금 딱 백악전자 신미부터 시작해서 여기 의심 나온 대목이 있거든. 널리 물음에 답한 분들은 누구냐? 묻도신 사람은 백악전자 신미 아니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무슨 놈이 왜곡이고 이분들이 근데 마지막에 요 괴 김수원 괴락 가정대부 동지 출주원사 김수원 요 김수원만 속인이고 앞부분들은 전부 다 그 당대 선종과 교종을 넘나드는 참고였어요. 이분들이 이 전체를 재편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줄여서 있습니다. 경전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문헌들 제가 15세기 문헌들을 남기지 않고 죄다 다 붙었습니다. 붙어 보니까 이건 오프라 시피라는 일본인 학자가 식민지 사관을 딱 꽂아놓고 거기 제일 먼저 1호로 핀셋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았던 사람이 경성제국대학교에 우리가 아는 이희선 선생님. 오프라 신비가 1923년과 4년 사이에 조선어학서가 우리나라 어학사를 제일 먼저 쪽팔리기도 쪽팔리 새끼가 맞았었어요. 진짜 쪽팔리죠. 근데 그 1호 제자가 이희선 선생이에요. 그분이 아주 우리나라 전체 다 틀을 잡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도
이 신민지 사관과 연관된 오프라 신베이의 그 서론에서 한 바퀴 있어. 이승영, 이 경성제대학교에 있던 분들이 우리 이동 교수님 앞에 계신데 뭐라고 이 말씀 제가 좀 넌센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바꿔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꿔. 이제 좀 국민적 역사를 좀 새로 정립을 하고 이런 팩트들이 나오고 이 데이터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좀 새로 길을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우리 저 경식교사만 조지만 경식교사 조절 조져야 되고 그 상호가 상월 뭐 상월 고단에 들려 상월 되고 나면 찌그러져요. 자연빵으로 그걸 당나라 두목이라는 시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달을 요거 한마디로 요 달이 찌그러진다. 진다. 이 상월이니까 다 떴잖아. 가야 돼. 어디로? 별. 이 훈민정 속에 우리 고승 대덕들이 대활 고승 대덕들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정경불의 이 자리까지 흩어오신 게 아니라고 보고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결활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한마디로 이름은 뭐냐? 부처님 말씀처럼 달이 일천강을 비추는 것처럼 통하라. 부처님이 통하라고 그렇게 누구의 옆에 신봉하고 있던 친구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열받 딱 하시고 나니까 아이고 저 잔소리 영감들이 이제 갔네. 난 잔소리 안 들어도 되네. 하고 쌍수를 풀고 했던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통, 그래서 어이빛 여겨 미루고조 홀빼시고 마찬가지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그냥 불통, 불상 유통이라고 했던 그 통하라. 이 통해야지만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대변인이 대신해서 똥 넣어주는 새끼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대변인 맨날 성민이 맨날 저녁에 고기장을 처먹고 죄송합니다. 그 식으로 하고 지금 어째 왕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이 막 터지라고 얘기 드리는 건 요체는 뭐냐면 좀 통하게 해라. 부산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문맹률이 됐어요. 글을 읽는데 뭔 뜻인지를 몰라. 부산에 대가니? 부산 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고소하대. 뭐 맨날 고소하니? 아니 맛있는 걸 고소하다 그러는데 얘들 고소한데 이 검찰공화국이 만들어놓은 폐악질이 지금 어느 속으로 다 스며들고 있다고요. 무슨 공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좀 한 언어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부터 깨달아 못간 말이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오늘 핵심 오리천강지법과 석고상제 세종이 제일 이 문자를 만들고 왜 지금까지도 이것이 전 세계에서 탁월한 자질 문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죠. 진짜 세종인데 라시아에서 삼성에서 다 써야 돼. 그 지금 우리 저 좌판기 부모님 그만큼 빠르게 문자 전송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때 따라가면 이렇게 빽빽 다 한 단어 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고 오는 것을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삼성에서 매해 우리 세종대왕하고 해갑촌대 신민대사에게 좀 줘서 훈민정 연구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정작법이라도 좀 안 줘도 좋아요. 주면 제가 거기가 이런 합심하고 일심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정평구에서 우리 이동 교수님부터 우리 김 교수님부터 이좀 경식거사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싸우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주역은 모르지만 아마 앉아갖고 배를 한번 뽑아보니까 상호는 찌르시다. 그래서 그거 경식이 거사야. 그거 갈것자 돼지 사자.
로 마무리하겠습니다.